안녕하세요. 드리당입니다. 허인강의 죽음으로 백아진이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 백아진에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손을 내민 이가 있죠. 바로 문도혁입니다. 그렇게 문도혁은 드디어 백아진을 손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백아진 인생은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은 루즈해지나 싶은 십화가 심성이의 칼부림 속에 충격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더는 필요가 없어진 허인강과 이별한 이후 아진이 맞이한 후폭풍이 컸습니다. 허인강이 세상을 떠난 뒤 이성을 잃어버린 서미리 대표가 이미국 기자에게 족쇄 파일까지 넘겨버렸거든요. 업계 퇴출 수순이라는 사면초가에 갇혀버리고만 백아진. 서미리 대표는 백아진에게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 대표는 이번 작품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의 단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처음엔 허인강과 백아진의 열애를 극구 말렸었죠. 더불어 허인강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걸 가장 명확히 알았을 겁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으니까요. 아진과 공개 연애를 하며 은퇴를 하려던 허인강의 의중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이득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설득해왔죠. 때문에 허인강과 가족 이상의 사이라서 아진에게 칼을 겨눈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만 배신자예요? 라고 되묻는 아진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서 대표의 민낯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백아진에게 서 대표는 무릎을 꿇던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라면서 독서를 뿜어댔습니다. 추후에 론스타가 털리면서 본인이 뱉은 말을 되로주고 말로 갚게 되죠. 이처럼 아진의 추락이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인데 아진 앞에 백마탄 왕자처럼 문도혁이 등장합니다. 아진을 위협하는 서 대표와 롱앤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친부 사망 사건과 같은 불리한 증거는 인멸해버립니다. 언론도 철저히 통제하면서 순식간에 아진의 이미지를 끌어올리죠. 더불어 아진 곁에 남은 준서와 재호마저 제거하려 듭니다. 본인이 아진을 소유하기 위해 앞길을 가로막는 건 무엇이 되었든 제거하는 거죠.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이코패스 문도혁. 아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도혁은 아진 주변인을 모두 없애고 고립시키면서 종국에는 자신만 곁에 남게 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도 말을 안 듣는다면 문도혁의 아내 자리는 아진과 전처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죠. 이런 문도혁과의 결혼 과정은 기존 원작에서의 서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당초 웹툰에서는 문도혁이라는 계단으로 아진이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난임이지만 아이를 원하던 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서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문도혁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친자 검사 조작까지 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서 파혼을 하는 서사로 전개가 되는데 드라마 내에서는 이 과정은 삭제되고 우선 결혼에 골인을 하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도혁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아진을 자신의 곁에 두는 전개로 흘러가면서 사이코패스로서의 빌런 역이라고 하죠. 누가 더 악랄하고 철저하며 섬뜩한지 그 무게가 문도혁에게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허인강 할머니와 최정호에게 인간적으로 흔들린 백아진의 약한 모습이 그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의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끼리의 팽팽한 대결과 수싸움은 느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백아진을 기대한 분들과 인간적이고 입체적이라 느끼는 분들 간의 호불호가 있을 듯해요. 문도혁은 도청과 미행, 감시 카메라 등 법 위에 움직이는 듯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왜인지 모르게 허인강마저도 자살로 위장해 죽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백아진에게 강한 호기심이 생긴 뒤 허인강이라는 구남친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세기의 결혼이라는 타이틀로 백아진은 문도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무어라 떠들건 배우로서는 승승장구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문도혁이 자상하고 촉망받는 사업가라는 이면에 수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집안 곳곳에 초소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말하지 않아도 케어받고 세팅이 되는 호텔 같은 저택이죠. 화려한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듯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특히나 집 입구 자명종의 시간은 아진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시각을 떠오르게 하면서 극도로 아진의 불안감을 자극시킵니다. 거기에 3층 서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
못하도록 해서 의문스럽기가 짝이 없죠. 전처에 대해 문도혁이 하는 말도 가관입니다. 주제에 맞지 않게 모든 걸 들어줬는데 본인을 죽이고 싶어 해서 이혼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 정신병원이 왜 3층 서재나 집안에 있는 감옥 같은 걸까요? 아진이 출연하게 된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하다 문도혁이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요? 죽이고 싶었던 대상은 있었나요? 백아진을 포섭할 당시 이미 모르는 게 없이 속속들이 뒷조사했음을 시인했던 문도혁이었습니다. 문도혁은 아마 아진의 과거 행적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배우로서의 행보와 사생활 모두 문도혁의 손바닥에 들어가게 된 백아진. 대등한 부부관계라기보다 문도혁의 마리오네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부터 느꼈던 쎄함이 확신이 되면서 재호에게 문도혁 뒷조사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성이라는 복병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심성이는 아진이 허인강의 죽음으로 추락했을 때 신경을 긁어대며 곁을 맴돌았어요. 그 이유는 아진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소시오패스 아진에게 미안함이 있을 리 만무하죠. 아진 때문에 본인과 가정이 파탄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재벌가에 입성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소시오패스 백아진을 건드렸다가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심성이는 아진을 찾아와 칼을 들지만 실갱이를 하다 이내 자신의 얼굴이 심하게 베이고 말죠. 이제 보니 티저에서 아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심성이의 얼굴에 기다란 자상이 있네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요. 심성이에게 백아진은 인생을 집어삼킨 어마어마한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백아진 지금 위험해. 문도혁 그 새끼 아주 또라이라고. 다가오는 마지막 주 예고를 보면 백아진이 부탁했던 문도혁의 뒷조사를 한 재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재호가 마침내 문도혁의 섬뜩한 실체를 알아버린 것 같네요. 아진이 위험 속에 있음을 직감하고 이를 준서에게 알립니다. 재호의 염려와 함께 그려진 아진을 보면 문도혁의 인형이 되어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적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경주마처럼 달려가던 그녀만의 생기가 거의 없는 얼굴인데요. 유일한 조력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고립이 되어버린 듯한데 문도혁과 몸싸움을 한 것인지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것인지 정말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럼 아진 씨도 날 위해서 즐겁게 해줘야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가질 수 있고 파괴하고 싶은 게 있을 때도 얼마든지 매장이 가능한 문도혁입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싶었던 백아진을 곁에 두고 입맛대로 조정하려 드네요. 재력부터 사회적 영향력과 대외적 이미지까지 아진을 압도하는 사이코패스를 소시오패스 백아진 혼자임으로 감당하기엔 상당히 벅차 보입니다. 내가 그 새끼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 가주려고. 문도혁보다 너가 먼저 잘못된다고. 지금도 위험한 거 왜 너만 몰라? 아진이 그 새끼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내가 나서서 아진이 도와줘야 돼. 정신 차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나 얼마든지 이용해.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문도혁이라는 최정상과 손잡기 전 그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았던 백아진입니다. 그렇게 백아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3층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문도혁은 도청과 감시 카메라를 통한 통제, 모든 불법적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전개하는 인물입니다. 철저한 성격답게 이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3층 서재가 금기의 공간일 것 같아요. 3층 서재에 아진이 접근한다는 건 반격의 기회를 만듦과 동시에 더 집중적으로 문도혁의 타겟이 되면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3층에는 아진을 차지하기 위해 그간 문도혁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전처를 정신병원에 보내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조정하고 장악해왔는지 모든 정보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를 빌미로 백아진이 전처를 찾아낼지 모를 일이죠. 친절하고 유망한 사업가의 민낯을 까발리기 위해 아진이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데요. 두 조력자의 모습도 한결같습니다. 준서는 아진을 염려해 멈추라고 하고 재호는 언제나처럼 보스 아진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줍니다. 아진의 반격에 문도혁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백아진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 역시도 아진을 장악해 조정하려는 문도혁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영원히 아진의 발목을 잡는 친부 사망 사건을 비롯해 그럴듯한 사건을 설계해 뿌리는 건 그에게 너무 쉽습니다. 사랑해, 아진아. 너였구나 내 마지막 족쇄. 그토록 원하던 배우로서의 최정상으로 향하는 그날 시상식에 가는 아진 곁에 준서가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한다 말하는 모습이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니 모두 이해해달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웹툰 원작에서는 폭주하는 아진을 보며 이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던 준서가 직접 고발 다큐를 만듭니다. 그렇게 아진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대상이거나 그 주변인, 아진의 타겟이었던 X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죠. 박 감독 작품으로 여배우로서의 정점에 오른 그 순간 그 다큐가 세상에 나오고 아진은 도망치듯 영광의 현장을 떠납니다. 이로써 문도혁도 아진을 버리죠. 재기가 불가능하게 망가진 아진이 제오와 홍콩으로 도망간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백아진을 지키기 위해 준서가 이 고발 다큐를 만들까요? 아니라면 감히 나를 건드리냐 열이 오른 문도혁이 아진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자 친히 제작을 하게 된 걸까요? 누가 제작을 했건 분명한 건 아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준서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급 서스펜스로 휘몰아치는 친애하는 X, 백아진이 두 조력자와 문도혁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정상에서 무너지더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유유히 일어날 수 있을지, 마지막도 모두 함께 하시죠. 재미난 리뷰와 내피셜로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